테더라는 코인 회사 하나가 한국 정부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코인 회사가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입니다. 모두가 달러 패권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위안화로 결제하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탈달러 뉴스는 매일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달러는 지금 조용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역설의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쌓은 패권은 3번의 결정적 사건으로 금이 갔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 9월 10일 이후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에 공감하던 그 순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개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도망치듯 철수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두 번째는 2008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IMF 위기 때도 남미 금융 위기 때도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월가가 사고를 치면서 자본주의 큰형님이라는 이미지가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에 전 세계 지식인들 사이에서 깊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2016년 트럼프의 등장, 아메리카 퍼스트.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게임의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이 자기를 위해 경기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중립이 무너졌습니다.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의 결제 수단 위상은 아직 굳건하지만 미국 국채의 인기는 시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미국 국채를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23년 미국 하원에서 달러 도미넌스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그 시점에 미국 전략가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1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암호화폐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달러죠. 이걸 발행하려면 동일한 금액의 실제 달러나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팔릴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납니다. 테더가 대표 발행사인데 이 회사 하나가 지금 한국 정부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10배로 키우면 미국은 국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8달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블록체인은 국경을 무시하고 24시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부가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납니다. 탈달러라고 쓰고 달러화라고 읽히는 역설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달러를 전 세계 안방까지 직접 배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국적 기업이나 중앙은행만 달러를 보유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필리핀 노동자도 나이지리아 농부도 달러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지방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장님에게 테더로 임금을 달라고 합니다. 웨스턴 유니온 같은 국제 송금 회사를 거치면 수수료가 8%인데 테더로 보내면은 0.1%입니다. 80배 차이입니다. 이 변화 5년 뒤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공격 전략이라면 비트코인은 수비 전략입니다. 미국은 2024년 비트코인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를 제도화해서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미국 금융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상당수의 비트코인 흐름을 파악하면 나머지 비트코인들도 추적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서 재무장관이 한 말이 이걸 보여줍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갑을 이미 다 확보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탈국가 자유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미국은 이미 그것을 감시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트코인의 야성을 순치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무슨 관계냐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핀, 나이지리아, 베트남의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24시간 온체인에서 베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 베팅 데이터를 이용해 파생 상품을 만들고 한국 시장을 해지합니다. 한국 증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반까지만 열리지만 한국 주식을 추종하는 온체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한국 금융의 가격 결정권이 이미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입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이 지난 80년 동안 지켜온 역할들, 환율 정책, 금리 정책, 송금 수수료, 이 모든 것이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체인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한마디가 전 세계 자산 가격을 흔드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퍼질수록 그 영향력은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해집니다. 각 나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렌즈 하나만 바꿔 끼워보겠습니다. 달러의 디지털 침공입니다. 미국은 군사력이나 외교 압박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블록체인으로 전 세계 안방에 달러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패권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탈달러 뉴스, 스테이블 코인 전략, 비트코인 순치, 글로벌 온체인 장악,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당신이 자주 쓰는 결제 앱이 여전히 원화 중심으로 닫혀 있는지, 아니면 달러 기반의 온체인 생태계 쪽으로 한 발씩 다가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지금 금융 패권의 방향입니다. 이 복잡한 변화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돈의 흐름을 설계도처럼 펼쳐 보이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